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진열하는 과일은 어떤 과일을 주로 진열을 할까요? 이걸 물으면 보기 좋고 맛있는 과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다 이러거든요. 그 말은 이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보기도 좋고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을 했을 때 극단적으로 이틀, 3일 만에 안 팔리면 물컹물컹해지든지 변질되는 거 이거는 유통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일, 일주일 안 팔려도 물컹물컹해지거나 변질, 변폐가 되는 거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은 복숭, 배, 사과, 자두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난데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시중에서 이게 취급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주말 취미 농업이나 주말 치유 농업 목적으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치유 농업 텃밭 가꾸기 하는 분들은 대량 재배를 내가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빔 프로젝트에 앉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유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복숭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복숭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 하회 꽃 종류 그다음에 정원수 과일나무 뭐 이거 판매하는 원예 종류 검색하면 나오는 회사가 대충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게 한 20곳쯤 됩니다. 실제는 더 많거든요. 그다음 이 하회 꽃이나 이런 주로 파는 심폴인가 그거는 주로 이제 꽃 이 위주로 그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판매하는 모종 노목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대충 이 판매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거 보면 복숭이 한 120, 30품종 정도 됩니다. 복숭만 120, 30품종이 되는데 제가 이거 언제부터 이 과일나무 약초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대학에 재정하면서 이 약용식물 재배 실습 과목을 제가 쭉 맡았어요. 그것도 시골에 고향에 땅이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심는 것도 있고 그래서 96년부터 이 각종 약초, 과일나무를 띄엄띄엄 심기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 약용식물 실습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주말 되면 시골의 농장에 1박 2일로 이제 이 팀별로 와가지고 이제 약초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하면서 그 과일나무 중에 그 인터넷 조사를 하든지 어디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무슨 과일이든지 맛있다는 품종 좀 모종을 구해오거나 관에서 좀 내가 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걸 잘라가지고 내가 와서 접을 붙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96년부터 이런저런 키우기 시작했는데 복숭은 제가 한 28대 품종을 키웠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재배가 아니고 한두 그루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형제가 많습니다. 여동생, 동생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보고 맛없다 하는 거는 다 도태를 시킨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소위 맛있다는 게 지금 저기가 있는 게 맛있다는 품종인데 20몇 개 중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복숭은 껍질을 벗겼을 때 알맹이가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도, 백도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복숭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는 다 백도입니다. 백도인데 복숭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안이 그 황색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거든요. 그 황색 색소가 그 복숭이 이제 가육에 노란색을 띠는데 그 복숭이에 있는
CCD4라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카로티노이드를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익었을 때는 노란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 요새 유전자 조작 이야기를 봐야죠. 이 CCD4라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쁜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로티노이드 노란색 색소를 못 없애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도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 황도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파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백도보다는 영양적으로는 조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보통 황도는 대부분이 6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가 숙기입니다. 이 6월달부터 8월 중순, 8월 중순부터 10월달까지는 백도. 근데 백도는 아까 이야기한 그 CCD4 유전자에 의해서 카로티노이드 황색 색소가 분해되고 없기 때문에 안에 흰데 그 대신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백도는 말랑말랑.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딱딱한 황도가 말랑말랑한 백도보다 이게 뭐 스푼 마켓에 과일 가게에서는 거기 인기가 있습니다. 왜? 며칠 안 팔리기도 물컹물컹이 이 심하게 물컹물컹하면 변질된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백도보다 황도가 이게 유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호가 되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황도는 냉장고 저장할 때 3도, 5도 냉장 온도에 저장해야 되고, 백도는 그렇게 저장하면 쉽게 물러지 버리고 이게 변질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백도는 보통 8도, 10도 시원한 곳에, 그래서 백도는 신문지에 한두 번 싸든지 해가지고 집이 시원한 곳에 어디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품종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제가 93년에 그 중국 그 인천 마주 보는데 톡 나온 그 산동반도인데 그 턱 밑에 칭따오 평도 해양대가 그 갖다 냈는데, 뭐 알아봐야 별 필요도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 이제 이 낮에는 잘 안 들리고 밤 되면은 이 KBS 사회교육방송이 들리고 단파방송이 들려요. 근데 궁금하니 이제 그걸 귀 꽂고 이제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귀국해가지고도 지금까지 저녁 잘 때 라디오 이어폰 꽂고 아침에 눈 뜨고, 지금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이 정보가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그런데 귀국해가지고 90년대 말인가 언젠가, 지금은 그 프로가 베네이르가 없었는데 새벽에 농수산 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농수산 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 그 찾아가 보니까 이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그 경계지인데 새벽에 그 말 이장이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느 분이 이거 배농사를 짓는데 한 폭이 한 가지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거기 맛이 향이 좋고 당도가 높고 그래서 그걸 잘라가 접을 붙이가 번식을 했는데 맛과 향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그 방송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서울의 롯데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만 납품하기로 하고 다른 데는 판매 안 하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에 납품하는데, 그 대신 그 모종을 그 말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 다른 사람은 재배 못하게 한다 이 말을. 그래서 그 자다가 팍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마을 이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종 한 100그루 와서 물으니까 막 이 라디오 방송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바조로 지금 현직 대학 교수고 고향 마을에 약초도 키우고 과일나무 한두 나무 키우는데 연세 많은 부친 계시고, 참고로 그 모친이 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장한테 제가 사정을 했어. 내가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내고 이거 접붙이게 내가 모종 공급 안 할 테니까 그 한 5그루만 좀 팔면 안 되겠다. 그 당시 요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과일나무 모목가시 많이 비싸졌으면은 그때는
한 그루에 그 1,500원 평균했습니다. 이 관람부 못모으기. 그러니까 5그루를 주겠다면서 한 그루에 한 포기 5,000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때 그 5포기를 얻었는데 그게 여기 이 복숭에 이 빈칸으로 때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동생 보고 이거 우리끼리 이름을 짓자 이러니까 동생이 미백이라고 부릅시다 이러는데 미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자우정 근 20여 종 복숭을 심었는데 이 복숭 위에는 아무도 쳐다 모르고요. 아무도 쳐다 안 봐. 그래서 다른 복숭나무는 다 도태를 하고 이제 이 복숭나무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 이웃 가수원의 그 연세 많은 분이 충청도 그분들하고 이제 한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맛있는 복숭나무 없나 이래서 이걸 잘라가 접을 붙여드렸는데 이게 2, 3년 뒤에 이게 열매가 여니까 자기 아들 손자들 오면 이 복숭 위에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복숭 말고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친구들하고 또 한두 군데 또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잘라가 줬는데 다 이야기가 이 복숭 말고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모임에서 이 실제 이 주말에 이거 관람물을 다품종 소랑 한두 개에서 키우고 뭐 그 약초를 키우거나 뭐 반려식물을 하거나 직접 키우는 사람분들 중에 이 다시 카톡 모임이나 뭐 같이 뭐 주말 지農배를 하든지 모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이런 정보 품종을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접수 이 가지 접붙이기 전에 처음 하면 다 잘 됩니다. 고수도 또 배워가지고 처음 하면 돈 따다가 재미를 붙이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접붙이기 처음에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접붙이기부터 이제 번식을 하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품목 중에 그 대제도 그런 게 있는데 복숭은 당도 제일 높은 게 당도 20브릭스입니다. 참 18브릭스입니다. 18브릭스. 그래서 대제도 이것도 이 친구들하고 동생하고 뭐 아까 미백 빼놓고는 또 이걸 또 선호를 해요. 이거 백도입니다. 이것도 백도인데 그래서 앞으로 뭐뭐 구입하거나 설명서에 보면 이게 풍산성이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풍산성. 이걸 풍부하다 할 때 풍에다가 생산할 때 산에다가 풍산성이거든요. 풍산성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 중에 모든 그 관람은 다른데 자가 수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품종 중에 뭐 배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그 복숭은 그 자가 수정 밑에 우황 그런 거는 당도가 17브릭스인데 이것도 우리 집 사람이 이걸 또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없애고 살리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제도하고 이게 우황은 자가 수정이 돼요. 그런데 복숭 중에서 자가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목 판매하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정이 잘 안 되는 거는 이 수분수를 심어줘야 됩니다. 꽃가루가 많은 품종. 그래서 복숭 중에서 수분수로 제일 적합한 게 유명입니다. 유명. 그 유명 특히 이게 맛은 별로인데 이것도 백도인데 이 시골에 이게 못이 두는 게 수분수 노로 또 이 복숭 재배하는 사람 중에 품목 요새는 과일나무 이 구해 심을 때 올장에 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거 갖다 심으면 관리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회사에 이 이름을 알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복숭은 이 유명으로 이 수분수 다 노력을 시키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슨 미백이나 이거 대제도나 부탁하고 그러면 자기가 대목 접붙이는 대목이 있으면은 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없으면 시골에서 대목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주기도 하는데
미리 접붙여갖고 모독을 준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접붙이가 3년 4년 내버려두면 너무 커서 그 파옮길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미리 부탁을 하면은 6개월 미리 건데 근데 복숭, 자두, 살구, 뭐 매실 먹으면 안에 딱딱한 씨앗이 있는 걸 이걸 핵가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핵가식물의 그 접붙일 때 대목을 주로 뭘 하느냐면은 개복숭아, 우리 돌복숭이죠. 개복숭아 일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 보목 판매하는 데서 판매하는 그 개복숭아, 다른 말 돌복숭아는 대부분이 중국서 잘라온 겁니다. 중국서 잘라온 건데 국내에 토종 오리지널 개복숭이 지리산 산골짜기 어디 산골짜기에 한 80 내지 100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산골짜기 있어야지 가까이 2km 안에 복숭 가순이 있는 경우에는 벌이 꽃가루로 이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리지널 진짜로 안 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요새 그또 개복숭아 또 그 무슨 호흡기에 좋니 뭐 어떤지 이래가지고 엑기스 뭐 뽑아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개복숭아를 우리 최정규 회장께서 전국을 인터넷하고 헤매가지고 오리지널 토종 개복숭 50그루가 지금 신기가 있습니다. 신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씨가 채취가 돼가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모임이 결성되면 접붙이는 대목으로 개복숭아 모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그런데 참고로 개복숭아 액기스 뽑는다고 이 덜 익은 개복숭아의 채취 시기는 전통적으로 망종 때 채취하는데 망종이 이제 뭐 6월 5일 전후거든요. 그래서 6월 상중순에 채취를 하는 게 이거 액기스 설탕 제가 액기스 부분을 그때 따고 이걸 대목용 모종으로 할 때는 안에 씨앗이 완전히 익었을 때 따야 되거든요. 익었을 때 8월 하순 또는 9월 상순에 따면은 씨가 완전히 여물어가지고 이게 심어가지고 그 땅에 묻어놔야 됩니다. 땅에 묻어가지고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춘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 반려식물을 키우는 무슨 올리브 나무나 무슨 꽃치자나 뭐 이런 종류는 아파트에 계속 내버려도 뭐 다음에 꽃이 안 핍니다. 겨울을 느껴야 됩니다. 겨울을. 그걸 춘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모든 식물은 대부분의 식물은 요즘 반려식물로 무슨 레몬이나 유자나 이 완전히 이 커피나무나 아열대 식물 지중해 연안 이 빼놓고는 거기가 이 춘화 과정을 거쳐야 이게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게 품종마다 이게 내한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올리브 같은 거는 영하 9도까지 있겠습니다. 그 꽃치자 같은 거는 영하 5도까지. 그러니까 밖에 햇빛 받고 그 온도를 계급을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 50일 계급을 해야 됩니다. 50일. 그래서 흔히 그 2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씨앗을 채취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보관하지 말고 그 냉동실에 저장하는 거뭐 모두 그래도 괜찮나 이래 묻습니다. 그래도 괜찮나. 그런데 자연 상태를 보면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가들의 그 이름 모를 식물들이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잖아요. 씨가 떨어져 가지고 겨울 전에 싹이 튀면 어찌 됩니까? 겨울 얼어 죽으니까 그 식물은 멸종돼. 겨울을 지나야 이 싹이 터야 이 멸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개복숭아 씨앗도 겨울에 어디 선반에 얹어놔두면은 내년 봄에 파종하면 씨앗이 안 나옵니다. 묻어 나오면은 다음에 봄에 나옵니다. 겨울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복숭아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요새 치미농업이니 치유농업이니 즐기면서는 개복숭아 대목에다가 가지마다 이 가지에는 복숭 갖다 접붙이고 여기에는 매실 갖다 붙이고 자두 갖다 붙이고 이게 총총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품종마다. 그래서 이게
주말 치유 친미농 할 때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또 모임을 하나 결성해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이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속된 말로 처음 초짜는 이게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가 그 접붙이기를 30년, 40년을 심심하면 접을 붙이고 앉아있는데 이런 뭐 까기 접, 눈접이라고 하게 돼. 아이고 저 밑에 동생이 몇 년 전에 아 형님 접을 너무 잘한다고 저건 하면 안 되는데 형님은 100% 성공. 그 칭찬 한마디 들은 이후로 이 접이 성공률이 확 떨어져. 그 무대 밀건지인데 모르겠어. 그런데 보통 접을 붙일 때 이 수십 년의 전문가도 한 개만 딱 갖다 붙이면 이게 두 개, 세 개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이게 사도나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목표 달성입니다. 두세 개를 이 접을 갖다 붙여야. 그래서 참고로 접은 깎이죠. 절접하고 이게 아접, 눈접하고 눈접이 제일 잘 됩니다. 눈접이거나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접을 자꾸 이거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눈접이 이래서 잘 패구나 그런 거 그걸 언젠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 안 해줘도 저절로 느끼면 아 이 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통달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1시간 여행이죠.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가버리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자두를 보면요. 자두를 보면은 그 이구미가 당도가 20번을 씁니다. 자두 중에 최고 품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격에 맞다고 100가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구미. 아무 데도 없어. 유튜브에 언젠가 보니까 이 자두 그 가수나는 분이 이구미 굵게 굵더라고요. 이거 한 5년 뭐 7, 8년 키우는 거 모르겠는데 뭐 투들투들하면서 엔진 통과 막 이게 다 쟁을 빼내면서 하는 말이 이게 모목 팔아먹는 사람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망했다 하면서 그 이구미 모목을 빼내면서 이거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반드시 모목 판매사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면서 유튜브에 지금도 뭐 어디 유튜브에 모르겠나 이구미 다변에 앉아 있어. 그 왜 그런가면은 이구미는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수정이. 참고로 자두나무는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자두나무는 크게 4종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주로 조생종 대석조생, 그 다음에 그 7월 초상순에 나오는 포모사, 그 다음에 8월 달에 나오는 도당,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오는 추희. 그 지금 이 4가지가 우리 이 판매되는 이 자두는 요 4개입니다. 국내. 그런데 이 자두는 품종 다른 거 한 4품종 내지 5품종 이상 심으면 서로 수분수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5, 6종을 안 심고 한 품종, 2품종 심으려면은 그 오른쪽 비교라는 거 지금인데 자두 중에서 수분수분으로 대표적인 그 피자두입니다. 피자두 이거는 그런 게네 한 나무 심으라고 수분살하고 옆에 갖다 심으면 되지만 주말 텃밭 가꾸기 지어놓은 말서 옆에 가지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피자두는 갖다 붙이면 잘 갖다 붙습니다. 근데 피자두 이거는 다른 자두를 갖다 붙이면 잘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해보니까 어느 유튜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구미는 수정이 잘 안 돼요. 수분살을 옆에 심어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상업적으로 주로 심는 이 4품종이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 10박스 수확이 되면 이구미는 수분수를 심어도 수익이 잘 안 돼가 5박스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한 박스 가격이 이것보다 이 가격이 2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미를 상업적으로 심으면 나가는 거야.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완전히 완숙이 돼야 당도 20% 제말 향이 나는데 완전히 완숙된 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쉽게 물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또 판매하는 사람도 이거 갖다 놨다가는 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못 팔고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 주말 침이 지어놓은 텃밭 같은 것 때는 최고가 이 구매입니다. 우리는 한 나무 심어갖고
맛과 향을 즐기면 되잖아요. 그걸 팔아가 돈벌이 할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보면은 그 자봉 그런 게 있어요. 자봉. 이 자봉은 자두농사 짓는 사람 다 압니다. 이 별명이 귀족자두입니다. 귀족자두. 귀족자두인데 이거는 또 왜 이게 향과 맛이 속히 말해 기가 막힙니다. 이 자봉이. 그런데 왜 없느냐? 이게 6월 하순 7월 달에 그 장마지면 수분 흡수로 가면 터져버려. 그러니까 이 돈벌이 농사가 이게 힘든 거요. 그런데 시골에 내가 20, 30년 전에 자두 이것도 한 열 몇 종류를 갖다가 내가 종류별로 갖다 심은 내가 학생들하고 보니까 그 동생들도 그렇고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 자본만 봐도 따먹고 앉아가지고 아니 내 맛볼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맛보기 전에 다 따먹버리지 자본을. 그런데 이제 텃밭을 이게 텃밭에 이제 그 계단식으로 들어가 있는 밭을 포크레인과 이제 작업하면서 이 축대도 싸고 하면서 이 자동을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옮겼는데 가리를 잡아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동생들도 그러고 오는 친구들도 그러고 옛날 그 자두를 자꾸 찾는데 이 자동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종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래도 모종 파는데 이 자봉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그 여동생하고 그 친구들이 자봉 타령을 해서 몇 년 전에 작심하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온갖 방법으로 뒤졌는데 전라도 화순군 어디에 이 자두 농사 짓는데 이 자두 모목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노부부가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딸이 이제 그 농장 뭐 강주 백화점에 납품다고 관리를 하는데 참샘이 농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농장 이름 부산서 그게 이제 그까지 가는데 부산서 350km가 360km 전라남도 하수구.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여자 그 사장 보고 그때가 6월 말인데 6월 말에 그 녹지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잎이 그 10% 쓸 때는 잘라가지고 이 솜에 물을 묻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내가 사동에는 충분히 드리겠다고. 아니 지금 그 자두 딴다고 지금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는데 그 대단하고 어서 막 잘라가든지 나무를 통째로 파가든지 막 어서 가라 이렇게 예상대로 자기들도 이게 돈이 안 돼서 지금 파는 길 계획이니까 빨리 어서 잘라가든지 파라는 거야.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동생 옆에 앉고 이제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물을 찾아가는데 부산서 300 몇십 킬로 갔다 온데 600 몇십 킬로. 그 가보니까 이 자봉이 있어.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시원에 접을 붙여가지고 지금 새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앞으로 어떤 이런 주말에 이거 관심 있는 모임이 결성이 되고 하면 이게 개복숭아 몸통에다가 접을 붙여가 드릴 수도 있고 그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 대목에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맛과 향을 감상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자두 중에서 거기 이 대석조생하고 포모사는 상업적으로 대석조생 포모사가 상업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자두의 근 7, 80%가 이거 대석조생하고 이게 아마 포모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여기 이 종류가 엄청 많는데 시골 농장에 전부 한 나무 내지 두 나무씩입니다. 지금 농장이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돈벌이 목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오시는 분 친구들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모목도 주고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 그래서 이거 자두 이야기는 대충 그 정도라고. 그 다음에 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황금배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황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Y자행 밀식 재배가 10월에 노릇당을 해서 황금 200그루
신고 259로 450 심었는데 그때 뭐 대충 막 이럴 때인데 이 무농약 무공이라 농약을 한다 뿌리니까 이 요새 농약을 뿌리면 이거 가위를 못 담는 게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아까 복숭아는 말이죠. 복숭아 자두는 복숭아 유리나방 이거 방치하면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 밑에 이거 뚫고 들어가지고 톱밥처럼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심었는데 이게 신고가 이게 동그라마 이 선이 이쁘지 않고 울퉁불퉁 이것도 생기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주 배연구소 연구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양반이 볼 때 완전히 웃긴 거지. 배 중에서 자가 수정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황금배하고 신고라. 이거는 수분수를 보통 수분수는 20% 전후로 섞어 심습니다. 수분수 안 심으면 그 대리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 수정이 안 되니까 울퉁불퉁하거나 어떤 건 안 열리거나 어떤 거는 막가 향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러다가 이 농약 워낙 뿌리니까 적색 무늬 마른 병 뿌리에 의해서 한 30cm 바짝 마르면서 거북덩처럼 턱턱 갈라져 이게 걸리는데 이게 마르니까 말라 죽는데 그때 가지보다 말라 죽는데 나중에 배연구소 연구원한테 사진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치료제도 없고 파가지고 불태우라는 거라. 그래서 다 비내 빌고 지금 이제 한도나무 심으라고는 지금 어느 정도 농약을 치고 가려는데 황금배는 맛은 최저 맛도 게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좋은데 왜 이게 상업적으로 재배가 안 되냐면은 껍질이 약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 진물이 찔질라고 그러니까 이거 저 한 박스 따가지고 거짓말 조금 버텨 한 박스 따가지고 박스 들고 몇 걸음 그러면 부딪히면 껍질 다 벗겨진다 이런 식이라. 그러니 상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말에 우리가 절이는 데는 이게 또 최고라. 신고는 지금 우리나라 유통되는 배의 80% 이상이 신고입니다. 신고. 그런데 지금 배가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맛이 없다 이러다. 왜 맛이 없냐면은 추석 전에 제사상에 올려야 된다 이러가. 있기 전에 따서 그렇습니다. 있기 전에. 요즘 샤인머스켓이 완전히 그 짝 아닙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에 제사상 올리는 게 생짜로 따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런데 과일 종류 이거 열매 종류 보면 보통 10월 22일 전후가 상강 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설이 내리고 잎 떨어지면 숙기 되면 열매가 떨어지는 게 있고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황금은 9월 20일경이 숙기인데 저거는 익으면 떨어집니다. 신고는 썰이 몇 번 맞아 잎 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그 신고를 저 따다가 잎에 가려져 가지고 한두 개 발견이 안 돼 가지고 신고를 붙여놨는데 아 이게 설이 맞아가 잎 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신고를 두 개를 나도 맛을 보고 집사람하고 동생 맛을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다는 거야. 입에 살살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 주말에 그 한두나무 키울 때 신고를 나무 있으면 다 달아놓으면은 나무가 이 영향을 받아가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되니까 대충 따먹고 한두 개만 달아놔봐요. 설에 한두 번 맞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배나무 중에 그게 원황도 일부 그 수분수 노릇을 하는데 배나무 중에서 수분수 노릇한 대표적인 것이 주황입니다. 주황. 근데 주황이 보면 가중이 좀 크잖아요. 열매가. 주황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이 주황은 꽃이 막 종류가 엄청 핍니다. 열매가 막 엄청 달리고. 그래서 시골에 내가 이 조금 떨어진 데 이 황금배 옆에 가지에다가 주황 가지를 잘라가 옆구리에 접을 붙여가지고 가지 또 키우는 거. 이제 오는 친구들하고 이제 가지에다 오면 보라고 내가 여섯만 갖다 붙여놓은 거. 그래서 대나무를 한 나무 두 나무 키울 때는 가지에다가 예를 들면 신고나무에다가 황금배도 잘라다가 갖다 붙이고 주황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 한 나무에 세 개, 네 개
수분사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힌 거는 지금 10월에 농장에 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최신 그 품종들 중에 관심 있는 품종이 있는데 내가 이 모종을 살까 말까 여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키워본 게 다 실망이라. 딴 거 보면은 실망이라. 근데 지금 복숭 중에 이 왕황로라는 이 품종이 있는데 600g이니까 보통 복숭 크기 2개인데다가 당도가 18브릭스라. 이걸 사다가 심어보나 마나 지금. 그 심심하면 인터넷에 조사를 하면 식품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배는 이 자가 소비 주말 즐기고 할 때는 황금배 이 모종이 또 이 구하려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모종 사이트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신고 뭐뭐 원황 뭐뭐 그 다음에 화산배 뭐뭐 그 다음에 만풍인가 이거는 700g인가 엄청 큰 배인데 시어머니 게 맛은 별로더라고. 이거는 그저 냉장고에 여가 한두 달 지나면 이 숙성된 맛이 좋다는 건데. 근데 그 배도 한 7, 8품종을 내가 다 심어가지고 맛을 다 봤는데 아까 얘처럼 농약 적게 뿌려가지고 병들어가 죽고 발에 삐는 거 맛없는 거 도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사과인데 주말 그 텃밭 가꾸기 하면서 사과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사다 심으면 거의 열매가 안 됩니다. 거의 열매가 안 들어. 그리고 이거 내가 오늘 그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이 마우스는 없나? 뭐예요? 인터넷 연결을 또 되네.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이 참고 이를테면 사과나무는 그 심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유전자형 그런 걸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형. 무슨 말이냐면은 S1, S3, S1, S3 그 다음에 S1, S9 그 다음에 S3, S7 잠시만 S1, 2, 3 이거 단기 한 열 몇 유전자형이 있거든요. 유전자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그 사계절 그 약사 항암식물 연구에 그저이네 자료를 띄워놨습니다. 그 보시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유전자형이 S1, S3인 유전자형이 대표적인 것이 홍로, 시나나 골드, 엠부 이런 품종은 유전자형이 이렇습니다. 이 S1, S 같은 이게 유전자형이 같은 홍로하고 시나노 골드하고 두 종류를 심어놓으면 하나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이거 심는 사람 중에 제일 이거 몰라가지고 사과 심어놨는데 이게 꽃도 안 생기고 안 열린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 유전자형 이 예를 들면은 S1, S3 유전자형 이 홍로 그런 게 여기 해당되는데 S1, S9 그런 게 이게 우리나라 사과 오래전부터 제일 먼저 부사가 S1, S9입니다. 부사가 9인데 그런 거는 부사에는 홍로를 수분소로 여러 가지 심어왔거든요. 그러면 S1은 같아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달라야 됩니다. 유전자형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달라야 수분소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두 개가 더 다른 이게 저 쓰가로 아우리 큰 건데 아우리는 사과 중에서 그 이거 뭐 연두색으로 익었을 때 푸른색이 아우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심은 한 나무 심어도 열매가 이렇게 잘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S1, S3 유전자일 때 S3, S7 두 개가 다른 걸 심으면은
이론적으로 확실한 수분수입니다. 확실한 수분수. 그래서 사과나무는 이거 모르고 갖다 심어놓으면은, 특히 한 나무 갖다 심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된다고 보면 되고, 두 개 갖다 심어도 이게 유전자가 서로 각각 다르면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주말 텃밭 가꾸기 주말 그 하는 분들, 그 시골에 그 농가 오면 내가 그 사과나무 이 소리를 자주 하는데, 이 진짜 그 모목 사이드에 뭐 색깔이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이것만 보고 두서는 게 잘못 갖다 심어놓으면은 사과는 거의 막 그 열매 구입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상업적으로 제일 많이 심는 게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에 전통적으로 홍로를 수분수로 많이 심었거든요. 홍로보다도 여기 S3, S7 아오리나 아리수를 심는 게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시골에 내 심어놓은 그 유인물이 지키가 있는데, 지금 사과가 지금 비싼 게 이 탄저병하고 그 무슨 곰팡이병하고 이 비가 오다 보면 이 소위 무농약 요새 아들 말 택하는 소리입니다. 농약 처독이 안 돼가지고 사과가 엄청 비싼데, 올해 작년입니까? 마트에서 사과 한 개 15,000원. 제일 비싸게 파는 게 내 시골에 심는 엠부 건데, 엠부. 그 텃밭 가꾸기 한도 나무 심으면 엠부 심으라고. 이거 하나 심으시라고. 근데 탄저병이 잘 걸립니다. 탄저병이 걸리면 이게 뭉겨 들어가면서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전부들이 크면은 이게 뭐 한 10짜리 병짜리 동전처럼 커지거든요. 농장을 철저하지도 우리는 이 상업적으로는 이 있으면 무조건 이 초락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 도려내고 나머지 모으면 되니까 텃밭 가꾸기 할 때는 살균제 막 대충 뿌려가지고, 사과 이거 완벽히 차단하려면요 10일에 한 번씩 18분 살충제하고 농약을 뿌리게 되더라고요. 18분. 이게 언제부터면 4월 초 중순에 꽃피고 만개하고 일주일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약을 뿌리는데, 4, 5, 6, 7, 8, 9월달 6개월을 10일만에 뿌려야 18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이 농약, 근데 시골에 지금 농약방하고 농약 뿌리기 이게 참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이 시골 약국에 약사들이 판매를 하든지 농약방에 가면, 이게 마지막 시간에 농약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할 계획인데, 농약에 이제 기작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작번호, 시골에 그 농약방하고 기작번호 넣어보면 그게 뭔데 해놨다. 똑같은 농약, 지금 진딧물, 이 진딧물 약 뿌리기 진딧물 안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진딧물이고. 진딧물 약 중에서 기작번호하고 서로 다른 거 3가지, 4가지를 교대로 뿌리거든요. 교대로. 그럼 10월에 농약방 가서 진딧물 지난번에 약 안 줬던데 그러면 이거 뿌리봐라. 기작무시라. 기작번호 같으면 내랑 똑같은 거 아니라. 그 바람에 지금 이 살충제가 뭐지 지금 엉망이 돼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임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약초 이거 재배나 판매라든지 이걸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한 시간 말씀드리고 지금 서재중이 잡혀있는데, 그때 말씀드리긴 하고, 그래서 그 텃밭에 그 사과를 심으려면은 내가 그 추천대로 지금 엠두 이 엄청 큽니다. 보통 사과가 한 300g 하면 저는 오던지 거의가, 엠두는 이거 500 내지 600g 크기도 엄청 큽니다. 진한 붉은색 엠두.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한테 이게 시나노 골드 노란색.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 유전자형이 같거든요. 이거 두 개만 심으면 안 되고, 유전자형이 다른 거 아오리나 아리수, 아오리. 부사 홍로는 허리에 빠진 거니까 새나무 심으라고 요 3개 심든지, 그 저기 있는 5개인데 두나무 새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이든지. 사과는 키울 때 그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세장 방추액을 키우거든요.
가지를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사방으로. 그래서 보통 이 나무는 가지가 수직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옆으로 수평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줄무게가 밑에 돌멩이 달아 하는 판 요새는 이 클립이라고 이 클립 이자 비슷해가 나무를 요로 통해가 위로 해가 밑으로 이렇게 빼면은 이게 가지가 이게 옆으로 누워집니다. 이 클립. 그래서 이 사과나무 저기 수평으로 사과는 가지를 수평으로 유도를 안 하면은 꽁눈에 열매 거의 안 됩니다. 수평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줄로 가다니는 건데 이 클립 이 클립을 사용하니까 거기 그 메토 해가지고 길이가 있는데 5cm하고 8cm 두 개 대량 구입하면 인터넷 옥션이나 11번가에서 소량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클립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수직으로 서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45도로 눕혀야 됩니다. 복숭, 자두 전부 다 옆으로 눕혀야 됩니다. 유년기 때 끈을 달아가 밑으로 당겨야지 3년, 4년부터는 굳어가지고 당기도 옆으로 눕지 않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게 45도 각도로 눕혀야 돼요. 45도. 자여도 60도 알로 가지를 눕혀야 되네. 그래서 열매 가지가 수평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사과하고 배입니다. 배. 배도 그 대신 자연형으로 옆으로 가지를 45도로 눕혀가지고 뽑아가지고 열매 가지 척지는 옆으로 눕힙니다. 조금 굵은 거는 톱으로 반쯤 잘라갖고 옆으로 눕힙니다. 이 배는 톱으로 반쯤 잘라가 눕혀도 구도가 제대로 다 재생이 잘 됩니다. 배나무. 그래서 사과이 제일 지금 이 유전자형 이걸 들어보지 않고 들어본 일 없으면 모르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에 막 철저하게 막 자나자나 막 인터넷에 뒤다보든지. 그 다음에 밑에 이 살구는 요즘 이 살구가 또 조금 이게 넘어있네. 살구 중에서 당도 제일 높고 향, 맛 제일 좋은 게 하코트거든요. 하코트는 수분수 없으면 이 거의 안 열립니다. 하코트 수분수로 제격이 초 하나 사모입니다. 근데 시골 농장에 하코트 2그루, 초화 2그루, 사모 1그루씩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 살구 이것도 그냥 이 인터넷 모종 판매에서 보고 하코트만 한두 그루 사다 쓰면 열매가 한두 개 열리거나 말거나 그렇대. 이 살구도 수분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매실이 네 종류가 있는데 매실이 이게 보통 우리나라 5월 하순, 6월 초순 매실 액기스 바르면 이게 매실을 많이 넣었습니까? 여기 네 개는 이 하나는 일본서 들어온 품종, 남보는 일본서 1900년대 초에 일본서 들어온 품목인데 사실상 우리 재래 토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트에서 수프 왕매실이라고 하고 막 크게 유통이 되죠. 그거는 토종이 내 품종을 살구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크기를 2~3배 키운 겁니다. 근데 살구를 설탕에 재가지고 액기스를 뽑는 거는 살구 안에 있는 유기산 중에도 제일 많이 되는 스키닐레스도 구연산을 뽑아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프 왕매실 살구하고 이 접을 큰 거는 토종 조그마한 것보다 유기산 함량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굳이 따지면은 액기스 뽑는 목적으로는 수분틀이 매실다 겁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내처럼 떠드는 사람이 없는지 전부 마트에서는 수프 왕매실을 파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비싸게 파는 게 있어. 그런데 시골에 농가 이 네 종류를 한돈하면서 키우는 거는 보통 매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익기 전에 땁니다. 6월 초에 따는데 요새는 온난화 바람에 5월 말에 따거든요. 따는데 언젠가 중국 대학하고 무슨 학부 세미나니 뭔지 해가지고 중국 출장을 갔다가 내가 늦게 오면서 그때가
6월 20일쯤 됐어. 그러기는 매실 따는 시기 훨씬 넘어서. 아이고 저는 뭐 매실 저거 내가 이때까지 못 따서 저거 이어가지고 지금 우체되고 싶어서 매실 한번 가까이 가보니까 노란 익었는데 매실 지금 처음 보지. 콧구멍에 향을 맡아보니까요. 내가 충청에서 내 콧구멍으로 맡아본 향 냄새 중에 제일 좋아 향이. 그 내 혼자 맡기 아까워서 그걸 한주먹 비닐봉지에다가 학교와 다른 교수들 특히 여교수들이 그 향을 맡아보고 환장을 해. 무슨 이런 향이 있느냐고.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이 텃밭과 축대사하고 그 펜타 포크레인 거 작업하면서 아까 자봉처럼 이거 포크레인 푹 터다 옮긴데 관리자면 이 나무를 두고 버렸어. 근데 오래전에 심으면서 아까 얘기처럼 이름도 성도 모르고 가다 심었으니까 품종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만개동생 여동생 친구들이 옛날에 그 향기 좋은 매실 타러라는데 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그 4개를 갖다 심어가지고 열매 익어가지고 옛날 그 향이 나는 매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한다고 4개를 심어놨어. 2, 3년 전에. 근데 작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두 나무부터 문제였는데 이게서 향을 맡아보게 옛날 그 향이 아니라. 근데 매실도 제일 많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 백가하 이게 맞는데 매실도 잘못 갖다 심으면 수정 안 되면 많이 안 열립니다. 매실은 그게 남고 앵숙하는 게 이게 수분수입니다. 그래서 매실을 한번 갖다 심는데 남고 앵숙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옆에 갖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되고 일본의 그 우메보시 만드는 매실은 이 남고 열매로 주로 우메보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김치 비싸. 일본 여행 가면 식당마다 가면 뻘건 거 이게 저 물들인 매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메보시. 자기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완제품은 수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가는데 이 남고가 우메보시 원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 향을 찾으려고 지금 4개를 심어놨는데 4개 중에 그 향이 안 되면 또 다 빼내버리고 다른 것도 몇 개 가서 심어가지고 그 향을 찾으려고.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이런 게 있으면 매실 한번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면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혼자서 이제 찾으려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체리가 있는데 체리 중에서 제일 맛있고 색깔이나 크기나 우리나라 사람 제일 인기 있는 게 러시아 파로 그런 건데 이거는 수분수 없으면 거의 안 열립니다. 매실 중에서 자가수 정도 되고 수분수 되는 게 그 라핀입니다. 그 지금 그 라핀. 그래서 이 러시아 파로 심을 때는 라핀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포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인터넷 사이트에 막 이런 수십 개 다 내려종입니다. 대부분이 샤인머스켓인데 그거 저 한두 그릇 갖다 심는 사람 내가 말리는데 말살하나 그거 갖다 심으면 안 된다. 이게 외래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내가 지금 키우는 거봉 캠벨러리 샤인머스켓에는 우리나라 포도의 거의 98% 캠벨러리 거봉 이거 외에는 시설 하우스에서 봄에 온도를 맞추는 샤인머스켓 같으면 봄에 그 눈 틀 때 영도 추위 안 보고 막 그날 농사 끝입니다. 샤인머스켓 꽃필 때 영상 7도 이상 유지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 온도 나오기 전에 내가 한명국 사는데 사무실 오고 추워지면 덕천도 로타리 이거 쭉 나오다 보면 농약 그 상이 있고 봄 되면 모종을 많이 팔거든요. 각기 모종을 많이 파는데 3월 하순부터 모종을 지정해. 그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면 뭐 4월 상순 중순에 모종 사러 막 구름처럼 와요. 여러분 봄에 모종 심을 때는 요즘에 그 일기예보 앱으로 스마트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도 이상일 때 심어야 됩니다. 모종은 12도 이상. 백보 양보해도 10도 이상일 때 심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요즘 온난화 말면 어떨 때 4월 25일 이후일 때가 있고 5월 5일 이후입니다. 5월 5일 이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당군 할아버지부터 계속 너스리가 5월 초순에 왔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줄미고 뭐 심으면 전부 5월 10일, 11, 10일 말에 그 말입니다. 5월 10일, 10일 말입니다. 4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이 최저 온도가 7도, 8도 이렇게 되면 7도, 8도, 7도, 8도 되면요. 밤에 7도, 8도 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초속 1m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가 1.6도 떨어집니다. 1.6도. 시골에 주말에 내가 밀짚 모자 쓰고 나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일기를 잡아서 오늘 풍속이 얼마인지. 초속 3m면은 모자를 머리에 그냥 올리면 난리 납니다. 초속 4, 5m는 꽉 눌러서야 돼요. 그런데 밤에 이게 3m 바람은 잘 불거든요. 그러면 4월 20일경에 그 냉해바다가 안 크고 제일 그 제자리 가는 게 오이 모종이 대표적이라고 오이 죽이신 분. 밤에 이 바람이 3m 불면은 3m는 자주 불거든요. 1.6 곱하기 3이면은 4.8도 낮아집니다. 그럼 5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밤 온도가 7도인데 5도 낮아지면 8도, 7도, 5도 낮아지면 영상 2도, 3도 돼버리거든요. 그럼 냉장 온도가 2도, 3도, 냉장 온도가. 밤 차도록 냉장고를 여기다 끓여면 되는 건데 그게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백성도 그 모종 파는데 내가 그 2, 30년 됐어. 학생들하고 실습할 때도 약초 이거 하면서도 뭐 참외나 뭐 오이 모종도 사러 그게 건말은 그 여사장님 시동생이니까 남자 나하고 너희 말씀 신경조심해서 적어도 미안거든 내가 그거 아니까 지금 심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서 뭐 사러 오니까 합술집 합니다. 내하고 둘이 마주치면 그래야 돼요. 그 봄에 지금 모종 사다 치면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 중에 사이먼스켓이나 인터넷에 보면 막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막 엄청 많은데 그거 갖다 심으면 하우스의 온도가 안 맞춰주면 거의 농사 안 됩니다. 그래서 갖다 심을 때 텃밭 갖고 그냥 갖다 심을 때 대표적인 게 이게 저 캠벨럴리하고 거봉 그다음에 NBA 모르포도 이거는 이 시설 하우스로 재배됩니다. 요즘 이제 주말에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팬덕 해가지고 그늘 만들면서 이게 포도 거봉이나 이거 캠벨럴 이거 뭐뭐시뭐 줄기를 이게 팬덕 가지고 뽑아가 우어서 가지 하나 더 받아가 두 개를 쭉 뽑아가 여기 이제 이 가지 이거 해마다 이제 이 가는 가지는 수세가 약하니까 한 마디 남기고 그 갈고 굵은 거이 모나미 팬 기준다는데 모나미 팬 굵은보다 굵은 거는 두 눈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고 해마다 또 이게 뽑아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보면 뭐 순딸기 뭐 순치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를 하는데 이게 캠벨럴리보다 거봉이거는 여기보다 실제 먹으면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맛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먼스켓에서 다 망했습니다. 사이먼스켓 재배사 다 망했습니다. 진짜 다 망했는데 당도가 옛날만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차인데 팬덕식을 안 하고 그 웨이크만식인가 울타리 행으로 하다 보니 그래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자우전 그 웨이크만식으로 재배해서 그런 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데 이거 삶먹에서 심어가지고 첫해 이제 3년째까지는 당도가 제대로 나오는 모양. 4년, 5년째부터는 이게 당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당도가. 근데 대부분의 과일은 따가지고 두면은 후숙이 됩니다. 후숙. 따놓으면은 이게 후숙이 이어가는데 과일 중에서 후숙이 전혀 없는 유일한 과일이 포도입니다. 이걸 따가지고 막 10일 한 달 주고도 더 이게 당도가 높아가거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감은 요새 태추가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 태추 업그레이드 시기 감풍입니다. 감풍. 근데 밤은 그 시골에 있는 세계를 심었는데 요새 포르단이 겁니다.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 가무에 그 칼로 10자로 약간 상처를 내가지고 이 전기 레인지입니까? 그 레인지 안에 한 2분 돌리가 끄자면 뭐 홀랑홀랑 잘 가진다. 그래서 훌르던 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1시간 조금 넘었네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따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예회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겠습니다. 근데 그 심고 나서 내년에 올해 심었는데 내년에 그게 열리면요 그거 먹지 마라 하던데 뭐 체리하고 배그를 다 심어놨거든요. 두 개씩. 근데 그게 먹지 말아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예. 처음 열매는 다 따내 뿌리는 게 이게 내비락하대요. 예, 나무 키우는데 예. 열매 달아나는 것보다 훨씬 생각보다 나무를 그 빨리 크게 키운다. 요즘은 나무를 빨리 크게 길게 키우게 되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옛날에는 이 45도 각도로 눕히는 걸 어느 정도 크면은 오른쪽 밑에 쪽 눈을 두고 전진을 해가지고 잡는데 요즘은 길게 해가지고 줄로 위를 하거든요. 예. 빨리 키운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안 된다 아니고 나무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첫 해는 따내 뿌리는 게넌 분담으로 봐서 훨씬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청도 지역에도 체리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된다 해서 심었는데. 체리 분명히 엄청 많아가지고 예. 온다는 기가 맞는 기고 안 맞는 기 보세요. 밑에 브루벨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브루벨리도 이거 시간치 이야기 보시면 이것도 겨울에 이거 되는 게 견절이 있고 못 견디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브루벨리는 이제 아루니아보다 비싼 이유가 저기는 이 나태식 따위로 또 새가 다 담는데 근데 7월 상순까지 있는 브루벨리는 이상하게 그때까지 새가 날라든답니다. 근데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는 제가 따먹대요. 근데 아로니아는 덜 따먹는데 지금 그 안토시아닌 이야기인데 브루벨리보다 그 아로니아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 내지 5배 높거든요. 근데 센 걸 먹어주니까 이제 맛이 조금 재밌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또 제가 그 만날 건데 마지막 시간에 그 각종 그 약초류 재배 판매 지금 약초는 의약품 아닌 식품으로 다 풀렸거든요. 약초는 약기자를 이기고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는 핵심 그거 그다음에 그 약사 마음성 연구에 이 활동 앞으로 모임 결성 그런 게 도움이 돼서 마지막 시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